예제.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그 소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말하시오. 분수 8분의 9에서 9를 8로 직접 나누어 보면 9에는 8이 한 번 들어가므로 8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1이 남고 10에도 8이 한 번 들어가므로 8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2가 남고 20에는 8이 두 번 들어가므로 16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4가 남고 40에는 8이 5번 들어가므로 40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분수 8분의 9를 소수로 나타내면 1.125가 되므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분수 33분의 4에서 4를 33으로 직접 나누어 보면 먼저 40으로 만든 후 소수점을 붙여주면 40에는 33이 한 번 들어가므로 33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7이 남고 70에는 33이 두 번 들어가므로 66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4가 남고 처음 나눌 때 주어진 4와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어질 나눗셈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역시 40에는 33이 한 번 들어가므로 33이 되고 1을 빼면 7이 남고 70에는 33이 두 번 들어가므로 66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또다시 4가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계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같은 나머지가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분수 33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면 0.12122 점점점이 되므로 무한소수가 됩니다. 예제. 다음은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때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기하분수에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이 되므로 A의 값은 5가 되고 분모에서 2와 5의 개수를 같게 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의 5를 곱해야 하므로 B의 값은 5가 되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므로 100분의 35가 되고 그래서 C의 값은 100이 되며 이를 소수로 나타내면 0.35가 되므로 D의 값은 0.35가 되지요. 따라서 A, B, C, D의 값은 5 곱하기 5 곱하기 100 곱하기 0.35가 되고 이를 계산하기 쉽도록 밑줄 친 부분 길이 먼저 곱하면 25 곱하기 35가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값은 875가 됩니다. 예제.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정답은 2개. 1. 기하분수 30분의 11에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1이 되므로 분모의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인 3이 있기 때문에 무한소수가 되고 2. 42분의 12에서 기하분수로 고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를 각각 6으로 나누면 7분의 2가 되므로 분모의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인 7이 있기 때문에 무한소수가 되며 3. 150분의 27에서 기하분수로 고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를 각각 3으로 나누면 50분의 9가 되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9가 되므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되며 4.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2에서 기하분수로 고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를 각각 6으로 나누면 3 곱하기 5분의 2가 되므로 분모에 있는 소인수 3 때문에 무한소수가 되며 5.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42에서 기하분수로 고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를 각각 21로 나누면 5의 제곱분의 2가 되므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3번과 5번이 됩니다.
예제. 분수 72분의 11 곱하기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일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기하분수인 72분의 11 곱하기 x에 대하여 먼저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72는 8 곱하기 9이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1 곱하기 x이고 이 수가 유한소수가 되어야 하므로 분모에 있는 3의 제곱이 x에 의하여 약분이 되어야 하죠. 즉, 곱해진 x는 반드시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x의 값은 가장 작은 세 자리의 자연수이므로 구하는 x는 9 곱하기 12가 되고 따라서 108이 됩니다. 예제. 두 분수 78분의 13과 110분의 21에 각각 어떤 자연수 n을 곱하여 소수로 나타내었더니 모두 유한소수가 되었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분수 78분의 13에서 기하 분수로 고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를 각각 13으로 나누면 6분의 1이 되고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분의 1에서 여기에 n을 곱하면 유한소수이므로 따라서 n은 3의 배수가 되어야 하죠. 분수 110분의 21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21이고 여기에 n을 곱하면 유한소수이므로 따라서 n은 11의 배수가 되어야 하죠. 이때에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하여 3의 배수도 되고 11의 배수도 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공배수인 3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인 n의 값은 33이 됩니다. 예제.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분의 21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10 이하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주어진 분수에서 분자 21을 3 곱하기 7로 나타낸 후 유한소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x의 값이 될 수 있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모두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때 분자에 있는 3과 7에 의하여 x의 값이 분모의 3을 한 개 갖고 있거나 7을 한 개 갖고 있어도 3이나 7을 약분하게 되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하지만 x의 값이 9가 된다면 9는 3의 제곱이므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3으로 약분하더라도 3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구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x의 개수는 자연수 9를 제외시키면 되므로 9개가 됩니다. 예제. 분수 135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2이다.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와 그때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분수 135분의 a가 유한소수이므로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야 해요. 135를 5로 나누면 27이 되므로 3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a가 유한소수이므로 따라서 a는 27의 배수가 되어야 하죠. 또한 135분의 a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2가 되어야 하므로 분자를 비교했을 때 a는 반드시 2를 약수로 가져야만 해요.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의하여 a의 값은 27의 배수이면서 2를 약수로 가지거나 27의 배수이면서 2를 약수로 가지고 그리고 분모에 있는 5 때문에 5를 약수로 가져도 가능해요. 즉, 27 곱하기 10도 가능하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a의 값에 27 곱하기 10을 대입하여 약분하여도 분자는 2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에서 27 곱하기 2가 되므로 따라서 a의 값은 54가 되고 135분의 a에서 a의 54를 대입하면 135분의 54가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를 27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b의 값은 5가 됩니다. 지금까지 유리수와 소수에 대한 개념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시간에는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